킨타로 우키요의 라이프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문화 전반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도쿄타워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네요. 이제 도쿄타워는 전파탑으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초록이 우거진 곳에 있어요. 이번에 저는 지하철 오나리몬이라는 역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도쿄타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략 어디쯤이냐고 하면 도쿄역에서 거리로 4km 정도 되네요. 거리로 따지면 도쿄역에서 4km 정도 되니까 힘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쿄역에서 택시로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렇게 보니까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 도쿄타워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1945년부터 불과 13년 후에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333m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인데 왜 5월 5일에 왔냐면요. 5월 5일은 국민의 축일인 어린이날이라는 기념일로 이렇게 잉어를 모티브로 한 고이노보리라는 것을 하늘에 띄워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이거 색깔이 다르잖아요. 검은색 잉어 깃발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빨간색 잉어 깃발은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이거 도쿄타워 캐릭터인데 좀 징그럽네요. 여기저기에서 5월 5일은 잉어 깃발이 하늘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 (5월) 5일까지 잉어 깃발 300마리가 하늘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300마리나 볼 수 있다니 대단한 일이네요. 이 도쿄타워에는 전망대가 2개 있습니다. 지상 150m 지점과 지상 250m 지점에 오를 수 있지만 표를 사야 합니다. 티켓 판매장은 꽤 줄을 설 거예요.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사두도록 합시다. 비어가든이 있네요. 독일 맥주군요. 500ml에 8달러에서 10달러, 피시앤칩스 같은 종류는 10달러 정도 할까요? 이 도쿄타워의 좋은 점은 혼자 가도 커플이 가도 가족끼리 가도 즐길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가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도쿄타워의 대단한 점이죠. 맥주 외에도 안주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독일 맥주인 호가든에 이런 맛 종류가 꽤 많이 있네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 밥 먹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기에도 안주 있었네요. 스파게티는 7달러, 홍합은 15달러 정도 할까요? 맥주가 8달러 정도예요. 자, 여기 조조지라는 절인데 여기도 유명한 절입니다.
에도 시대 도쿠가와 가문의 역대 쇼군들의 무덤이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 조조지를 왼손으로 보면서 이 길을 이용해서 도쿄타워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쿄타워는 빨간색과 흰색이잖아요. 누가 디자인했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디자인이 아니라 항공법이라는 비행기 관련 법률에서 높은 건물은 이 색으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법으로 이 색이 된 겁니다. 여기는 파출소입니다. 렌탈 킥보드나 자전거도 있어요. 꽤 편리해요. 여기 저 궁금했었어요. 저 멀리 도쿄타워가 보이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문인 거죠? 제가 놀랐던 것은 이거 비샤몬텐이라는 신이에요. 이것은 정말 훌륭한 조각품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진 조각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치로 말하자면 이 프린스 호텔이라는 호텔 주차장에 인접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호텔이고 뒤에 도쿄타워가 있는 것이 보이네요. 자, 도쿄타워 1층에 뭐가 있냐면 먼저 편의점 로손입니다. 저는 이 로손에서 맥주 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안쪽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푸드코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라면 종류가 많았네요. 여기는 케밥집이네요. 그리고 인도 카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군요. 중화 요리도 있고 여기는 도쿄 333이라는 기념품 가게인데요. 도쿄타워 높이 333m에서 따와서 333이라는 이름이 된 것 같아요. 도쿄 기념품 과자라고 하면 이런 느낌의 과자예요. 여기에 오면 뭐든지 다 있으니까 선물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꽤 큰 제과 회사들도 도쿄 기념품 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헬로키티 파우치랑 인형 팔고 있네요. 가끔 이런 모자 쓰고 다니는 외국인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샀었군요. 쇼핑하다 지치면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밤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18시 30분입니다. 도쿄타워는 라이트업 되어 있습니다. 도쿄타워는 특히 밤에는 랜드마크로서 역시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도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만약 스마트폰 전원 같은 게 갑자기 꺼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었을 때는 도쿄타워를 길잡이 삼아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쿄타워는 파리의 에펠탑을 참고해서 설계된 것 같네요. 높이는 333m라고 하는데 에펠탑보다 13m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 가끔 도쿄타워 없어지잖아요. 이건 카메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진짜로 사라진 건 아니에요. 도쿄타워는 거기에 존재합니다. 도쿄타워, 흔히 볼 수 있는 라이트업은 주황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절이나 기념일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파란색이 확실히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색깔이거나 분홍색은 유방암 계몽을 나타내는 색깔이거나 색깔로 계절을 알 수 있거나 기념일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있답니다. 영화에도 도쿄타워가 자주 나와요. 도쿄타워, 영화에서 여러분도 본 적 있지 않나요? 일본 괴수 영화에 고질라라는 게 있는데요. 고질라가 날뛰면 이 도쿄타워가 고질라에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우리 일본인들은 도쿄타워가 있는 곳에 고질라가 있어서 날뛰고 있구나. 여기는 오사카도 나고야도 아니고 도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 도쿄타워 주변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이라 그런지 강아지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고이노보리는 어떤 느낌으로 보일까요? 와, 예쁘네요.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느낌이 좋네요. (4월) 초부터 (5월) 5일까지 이 오브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300마리예요. 300마리의 잉어 깃발은 그다지 흔하게 볼 수 없어요. 꼭 이 계절에 도쿄를 방문하는 분은 도쿄타워에 와보세요. 제 채널에서는 일본 문화, 일본의 유명한 곳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거나 즐거우셨던 분들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좋아요 버튼 등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